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명절 연휴가 있어서 2주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이런 날 참 마이크 잡기가 많이 부담스럽죠. 자, 뭐 폐렴 소식 연휴 끝나자마자 폭락했는데, 그런데 어제 잠깐은 좀 회복을 했지만은 재차 급락이네요.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37포인트, 코스닥이 2%또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너무 없어요.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얘기죠.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지수 낙폭보다도 지수 낙폭보다도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것도 우량주들이 많이 하락하기보다는 시가총액에 그렇게 영향이 없는 종목들에서 하락이니까 떨어진 종목들의 낙폭은 또 크겠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 들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흔들렸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돼서 아주 큰 사회 악우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 연휴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초비상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시장의 흐름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명절 연휴 전에. 그 대신에 다소 고점 신호는 있었고, 시장에서. 그쵸? 시장에서 다소 이제 고점에서 정체되는 등락이 오고 가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일부 개인의 매수가 좀 받아주는 그 정도 흐름은 있었고, 우선 지수 고점에서 기관이 그동안 수익낸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자연스러운 순매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뉴욕 증시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죠. 중국 모멘텀, 미중 무역 합의 관련된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 관련돼서 다른 동아시아권, 한국, 중국, 이머징 마켓 새 그런 펀더멘털보다 나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향후 이제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동향을 보실 텐데,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15일 날 15일부터 외국인들 순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1월 15일 정도부터죠. 1월 15일 수준부터 쭉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화 가치 하락, 달러와 가치 상승.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순매도는 영혼이 없는 순매도였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매도였고, 그 다음에 기관의 순매도는 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었고, 뭔가 국내 주식 시장을 이탈해야 되겠다, 이건 팔아야 되겠다, 이거는 매도 포지션이야,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어,
반대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나타날 때는 실제로 어떤 다른 기본적인 유입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었다는 점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세 상승 추세에 대한 틀, 시장이 추세적 하락세에서 대세 상승으로 반전돼서 나오는 그 기점이 된 게 작년 하반기가 되겠죠. 바닥권을 기점에서 7월 급락장에서 급등락을 나타내주면서 여기서 기로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현재는 추세 반전이 성공한 상태입니다. 평가하자면 대세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 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 초입에 진입한 상황에서 악재를 만난 거죠. 항상 그래요. 중요한 점은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서 악재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럴 만도 한 건 초기 시장 진입한 상태에서 그만큼 다시 이탈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쉽다는 거죠. 먼 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머니들,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아직은 눌려 있다는 점. 그러니까 눌려 있다는 점은 막 기분 좋고 신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장 추세는 대세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을 했지만 막 흥이 나고 즐거운 상황은 아니야. 투자 심리가 여전히 뭔가 뒤에 찜찜한 게 남아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렇게 작년에 두 차례나 폭락을 맞으면서 이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돌발 악재들에 대해서 시장 대세 상승 초입 국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대세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실제로 아직 우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뭐 당장 V자로 가기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심리에서 무뎌지기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V자 반등을 시도하면서 기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그거는 우한 지역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우한 지역 통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는 시기가 그 시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제한적으로 풀 거고, 전면 통제가 취소되려면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벌써 제한적 해제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여지가 있어요. 아시아 증시 이번에 크게 하락한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 공장들 가동이 중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거죠. 공장 가동률. 물론 이제 공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장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따져봐야죠. 100%를 초과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타격이 크겠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경기 상황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안정이 돼서 다시 공장을 돌렸을 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1분기 총생산이 줄 수는 있지만은 2분기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점들까지 감안을 해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반응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큰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왜 그렇게 중국에서 자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지, 사건 진행을 풀어가고 있는지, 전 세계가 많이 불안해 하는 것을 오히려 어느 정도 노림수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엔 중국이 우한 지역 통제를 풀 거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난다면은 실제로 이거는 일반 독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심리도 무뎌질 수 있거든요. 사망률은 당연히 낮아지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한 치료도 분명히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근데 지역사회에 이게 완전한 간염이 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악재로, 특히 지금 이제 시작된 전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현재 초입 구간에서는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제 반등하고 오늘 급락인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언제건 무시무시한 소식을 내뿜으면서 또 급락하고 그런데 자 보자고요. 중국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망자 수 늘어나는 것보다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 더디게 늘어나곤 있죠. 물론 이제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심리가 많이 요동치기는 지금보다 크게 악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 저점을 이탈하느냐 정도, 소폭 이탈하는, 오히려 오늘 시원하게 좀 더 하락을 했다면 코스피가 확실한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난 저점의 지지가 지켜지는 모습은 약간 좀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생각은 우선은 하고는 있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대세 추세는 살아있다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좋은 주식들 못 담아놨다면 지금은 기회일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에 와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 국면의 심리가 안정됐을 때에 주식시장에서 얻어갈 것이 많아진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손절매할 기회들은 지났다고 판단을 한다면 추가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여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시장,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 시장은 요동을 쳐요.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변동폭도 크고 코스피보다. 그런데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테마주, 최근 들어서 이 테마 저 테마 너무 많이 이제 테마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이 돌고, 당장 내일 급등한 종목이 내일 급락하고, 내일 급락한 어제 급락한 종목이 오늘 급등하고. 슈프리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한 종목씩 올리는데, 제가 두 번 추천한 종목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슈프리마가 작년 하반기에 두 번 추천인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종목들 대부분 펀더멘탈 베이스로 해서 추천드리는 거죠. 특징이 딱 있어요. 주간 시황하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당장 내일 오를 거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당장 내일 오를 종목? 물론 그런 종목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 다뤄서 실제로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맨날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당장 내일 한가를 때려 맞아도 상관없어요. 들고 있었을 때 정말 재산과 같은 수익을 벌어다 줄 종목인지 아닌지, 그게 투자인 거죠. 제가 여기서 다루는 종목들 특징들이 뭐죠? 펀더멘털이 좋은 흐름, 괜찮거나 부각되지 못한 종목들, 시장에서 그렇게 시가총액 크지 않은 종목들. 근데 지금 여기서 작년부터 추천한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슈프리마는 몇 달 새 100%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100%예요.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12% 급등했어요. 이런 게 투자인 거죠. 자, 오늘도 추천 종목 들고 왔는데 역시 펀더멘털 베이스예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추천했다고 바로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당장 내일 오를 거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을 보면서 목표 주가는 충분히 높다는 겁니다. 올해 한글과 컴퓨터 실적 동향들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몇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죠.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전망,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살짝 약했지만 순이익은 늘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는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매출 늘어나는 거 중요해요.